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참 익숙해진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가 0에 근접한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면서 우려했던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인구 감소는 사실 예견된 일이라고 하지만 예상보다 속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가 궁금해요. 네, 제가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요, 5,182만 9,023명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2만 838명이 줄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특히 출생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1년 만에 10% 넘게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진 겁니다. 급기야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016년만 해도 이 데드크로스가 2029년은 되어야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9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네. 그 출산율이 계속해서 주는 추세이긴 했지만 1년 만에 10% 넘게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코로나19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겹쳤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경향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속도가 역대급으로 빨라진 겁니다. 여러 조사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여건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요. 또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출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혼인 건수는 17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줄었고 출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인 약 27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저출산에 미칠 영향이 적어도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출산율 하락 속도가 빠른가요? 다른 나라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요, 1970년에서 2018년 사이에 4.53명에서 0.98명으로 3.55명이 감소를 해서 OECD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은 2.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의 그늘은 더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통계로만 살펴봐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런 추세를 늦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혼인, 출산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출생률이 줄면 자영이 고령화도 심해지는데 초고령 사회 진입도 코앞입니다. 지난해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했고 50대가 16.7%, 40대가 16%, 30대가 13.3%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긴 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인구 감소로 노동력과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이 기업 투자도 감소를 해서 경제가 전방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2020년대부터 잠재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규모 축소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어린아이들과 노인을 부양할 때 들어가는 총 부양비 5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201개국 가운데 부양비 부담이 2019년 193위에서 2067년에는 1위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네, 결국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가족 단위로 부양이 불가능해지고 국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원하는 고령층 비중이 이제 점차 높아지면은 이게 나라 살림에 좀 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 전체 인구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0%대인데요. 이 35년 뒤에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을 했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건 줄어드는 세수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면 내수가 위축이 되고 잠재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제 규모가 위축이 되면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정 전망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한 기자나 저나 이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만큼 네. 이렇게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켜지기 전에 좀 맞아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출산 대책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대책을 내놓고는 있거든요. 이 저출산 대책에 올해만 36조 원, 2025년까지 20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에 10년간 연 21.1% 증가해서 총 209조 원에 달합니다. 5년 주기로 아동수당 등을 통해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손 쓸 수 없을 만큼 곤두박질 치는 출산율이 이 결과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늘리고 보육비 부담은 낮춰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부가 내년부터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을 하고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4차 저출산 대책을 준비 중이긴 합니다만 이 당장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 성인 남녀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답이 바로 보입니다.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건 경제적 불안정과 자녀의 양육, 교육비 부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는 만큼 지나친 기업 격차와 일자리 격차, 그에 따른 취업 경쟁과 교육 경쟁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 가져왔을까요? 오늘은 골드 앤트와 골드 엉클을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이가 귀해지면서 부모들도 자녀 한 명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요. 이모와 삼촌들의 사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골드앤트는 자신의 조카들을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챙기고 보살펴주는 독신 여성을 일컫는데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미혼 여성을 반영하는 색이죠. 이 골드와 숙모를 뜻하는 영어 단어 앤트가 더해진 말입니다. 골드 엉클은 삼촌을 의미하고요. 이들의 조카 사랑은 특별합니다. 이 조카 명의로 보험이나 펀드를 들어주는가 하면 아예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지금 고모인데 저는 그렇게 좋은 고모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조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뭐 랜선 이모, 랜선 삼촌 이런 용어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TV 프로그램도 많아졌지만 요즘은 SNS에 자녀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관련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쉐어런팅이라는 단어인데요. 육아 과정을 남과 공유한다는 의미로 공유를 뜻하는 쉐어와 이 육아를 뜻하는 패런팅을 합친 겁니다. 네. 인구 절벽 앞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진 상황인데요. 올해만큼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한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